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2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분위기,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다시 좀 떠올려 보시면은 별로 안 좋았죠. 유가증권 시장이 거의 2% 가깝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 채비를 일단은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내서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34% 오름세 나타낸 2442.6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45포인트 내줬고 오늘 장에서 8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반등 움직임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탄력 비슷하게 0.27%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735선 부근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으로 5일선, 21선 나란히 좀 얽혀 있는데 이 부근에서 양시장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게임주들 위메이드, 맥스 이쪽으로 좀 플러스권 움직임 집중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5G 쪽 이쪽 있습니다. 5G 쪽 모멘텀을 보자면은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죠. 이제 회장 취임을 했는데 회장 취임하고 나서 첫 행선지가 중동입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로 떠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경제지표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주요 경제지표들 대체로는 좀 나왔고 오늘은 중국의 11월 차이신 종합서비스업 PMI 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과기부 쪽에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 예정돼 있고요. 이 정도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도 혼조 양상이었고 유가라든지 이쪽에서 눈에 띄는 급등 급락은 없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제한된 이런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 사이에서 개별 종목군들 뉴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23% 오름세 나타내면서 2440선 부근 출발하고 있습니다. 2439.86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긴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 21선 모두 다 내줬는데 현재는 21선에 딱 걸친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정도 0.48%의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6.2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음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5일선 위에서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20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76억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85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5천억 팔았거든요. 상당히 좀 강한 매물을 소화해냈는데 오늘도 포지션은 일단은 동일하게 쌍끌이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113억 팔고요. 개인이 소화하고 기관은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반대로 쌍끌이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보시죠. 프로그램 상황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요. 거래소에서 188억, 코스닥에서는 87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말씀드리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살짝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락 섹터가 약간 더 많은 모습입니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쪽은 의약품으로 0.95%의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이 약보합권, 그리고 증권도 약보합, 보험이라든지 운수창고 종이목재, 건설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 크게 빠지는 섹터는 일단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의료정밀입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이 0.6%의 플러스권이고요. 통신이나 유통섹터, 내수,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가 시장 대비로는 낮습니다. 여기에 화학섹터, 서비스업도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면서 아직 섹터별로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톱10 가운데 7대3의 비율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3개의 종목이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3종목만 상승부를 켜고 있고 오늘도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선방해줍니다. 나머지는 밀리는데 오늘 2차전지 별로 안 좋네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1% 정도 밀리고 삼성 SDI도 0.7%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나타내면서 톱10 가운데서 2차전지주들은 약하고 또 플랫폼주들 강하고 요 정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지수도 지수인데요. 막판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습니다. 3.5%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음봉 길게 맞았는데 오늘장 삼성전자가 일단은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6만 원권 사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이쪽으로는 반반입니다. 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황인데 톱10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2차전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LNF가 3% 정도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띠면서 톱10 종목 가운데서는 2차전지의 약세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장 보자면은 상승과 하락이 절반 정도씩이네요. 9대 11, 이 정도의 비율로 하락이 약간 더 많기는 합니다. 하락 종목 1137개, 그리고 상승 종목은 952개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출발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지수가 크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원 90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300원 선을 하회하는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297원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5분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10분 동안 특징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지수는 보합권 정도의 등락입니다. 그럼 종목을 봐야 되겠죠?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드렸던 중국 관련주 좀 보겠는데요. 좀 일단 화장품 관련주서부터 보면은 LG생활건강이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맥스도 지금 한 1%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강세 움직임 2% 넘게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여행 관련주들도 하나투, 모두투 이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주들 LCC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진에어는 지금 약보합이고 제주항공 보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역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뭐 크게 호재성 뉴스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매기기는 결국엔 이슈가 좀 있는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 뭐 주가 움직임 그렇게 많이 크게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 괜찮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이시네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네, 우크라 제공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이 한 4%, 그리고 데모도 지금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해인도 오르고, 뭐 다스코라든가, 뭐 서현 탄메탈, 뭐 다들 오늘 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요 근래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미국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제 신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푸틴이 상당히 이제 그 좀 궁지에 좀 몰리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그 강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몰아붙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러시아 지금 이제 그 석유 상한제도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굉장히 상당 기간 갔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심할 거고 또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쌓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전쟁을 좀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좀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재건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눈치 보기성으로 또 매물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조정 구간에서 좀 모아 가셨다가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해주는 당분간 그런 전략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분들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로봇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는 또 괜찮은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2% 넘게 오르고 있고 윌 로보틱스도 1% 정도 상승, T 로보틱스도 강세, 뭐 에브리보, 로보티즈 지금 전부 다 강세입니다. 뭐 로보티즈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요즘 보시면은 차트에도 보시면은 뭐 급등락보다는 뭐 21선을 대응 중심으로 인해서 살짝 무너지더라도 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매수하기에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움직이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윌 로보틱스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폭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고 상승도 그냥 견조하게 완만하게 계속 저점과 고점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응하기 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로봇 공정화, 자동화 시스템도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체력이 조금 약해졌는데 이런 테마성,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런 틈새 종목, 틈새 업종들이 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 지금 쭉 특징주로 나오는 것이 근래 들어서 꾸준히 이 시간에 언급했던 종목분들 연속성이 좀 있나 봐요. 계속 특징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위메이드 쪽이 위메이드가 3.5% 그리고 이메이드 맥스가 4.7%, 이메이드 플레이도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이드 쪽에서 뭐 소송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메이드의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지지 선언을 지금 했다라는 뉴스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메이드의 비중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시에 일단 좀 비중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이메이드 쪽과 관련 없는 또 이제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이나 그런 쪽하고 상당히 좀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메이드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건 좀 해결돼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메이드 쪽하고의 동행성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신장 모멘텀을 안고 연말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여전히 지금 이제 가격 흐름이 옆으로 힘을 좀 모아가는 형태라서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오위즈도 아직 내년도 신작 기대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린 구간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신작이 일정이 지금 3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넷마블도 이제 신작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잡아가시면은 연말에 증시 오르게 된다면은 게임들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 봤습니다. 오늘도 추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 보여주시네요.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관련주 좀 보고 있어요. 플랫폼 관련주 좀 오랜만에 보는데 네이버 이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한 1% 후반대, 카카오뱅크도 2% 정도 상승, 카카오페이도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 잠시 한번 보시면요. 요즘에 그냥 횡보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일단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세에서는 탈피해가지고 시세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접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은 뭐 실적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지만 점진적으로는 일단은 좀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예전엔 너무 좀 고평가, 지금도 물론 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한 2만 원 중후반 정도 되면은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가팔았다가 조금 조정 양상 보이고 있는데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로 좀 접어 들어가는 만큼 이런 플랫폼 관련 주식들도 이제는 과거에 이제 급락해서 좀 탈피해서 점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그리고 로봇, 플랫폼 관련주들 봐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건설 중장비라든지 이쪽 계속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다가 게임 섹터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인데 이런 부분 특징주로 체크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소비 관련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최현주 전문가 중국 소비 쪽으로 좀 묶어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매기를 자극할 만한 그런 이슈 하나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는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죠. 그런데 대전시 쪽에서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방역 당국은 이 부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어쨌든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수요를 좀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해제 관련주들 앞서서 실외 마스크 해제 이슈가 있을 때도 한 차례 움직임 나타났잖아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은 모멘텀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모멘텀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겠다라는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령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부는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 쪽에서 또 이제 몇 군데가 더 나타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모멘텀을 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이 모멘텀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눈치 보기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멘텀을 크게 보기보다는 지금 유통주들 움직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와 관련된 이 마스크 해제 모멘텀은 너무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시각도 함께 비춰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뭐 중국 소비 쪽에 조금 전에 또 같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주들 외에도 현재 항공 여행 쪽으로 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특히나 이 LCC 쪽 제주항공이 8%나 오르고 진에어가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또 최현주 전문가님이 꾸준히 봐주셨던 섹터잖아요. 게다가 이제 일본 쪽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LCC 쪽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시각의 레포트들도 나오던데 오늘장 강세 움직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뭐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형 항공사들은 뭐 꾸준히 같이 모멘텀 받아서 상승할 것이긴 하지만은 LCC 쪽의 상승폭이 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쪽이 더 호재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증권사의 지금 리포트 결국에는 흑자 전환이 뭐 내년 1분기에 올 것이다. 저는 그거는 별로 LCC 쪽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의 포지션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 팬데믹 이전에 중국 점유율이 70, 일본 쪽이 30이라고 LCC 쪽에 100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쪽이 풀려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는 뭐 점차 완화를 시사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된 게 아니다. 지금 한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풀려도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가 가까워야지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가 뭐 시간을 두고 점차 풀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만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에는 중국 모멘텀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 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체크를 해주셨는데 게임 쪽에 이슈들이 좀 있죠. 일단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 측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현재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신작 모멘텀 쪽으로는 크래프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콘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지난 2일 오후에 글로벌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가가 약하거든요. 확실히 게임주들은 재료 노출되면은 이런 건지 아니면 뚜껑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건지 크래프톤이 지난 금요일에 8% 크게 밀렸고요. 오늘 장에서도 6%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3거래일 연속된 하락, 현재는 20만 원권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또 이슈 있는 게임주들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 게임주들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접근법은 신작 모멘텀 기대가 있을 때 들어가서 실제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해주는 게 좋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이제 신작의 어떤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비중을 늘리든지 다시 완전 매도를 하든지 뭐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온 신작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아무래도 좀 반응이 그렇게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이후부터의 그 이후에 이제 반응들을 또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 반응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여러 가지 반응 같은 걸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메이드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공개 지지를 또 선언을 하고, 국내에서는 위믹스가 유통이 안 되더라도 해외 쪽의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메이드 쪽에서는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은 잡은 듯 싶어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가령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또 소송과 관련된 뭐 이제 거래소 쪽에서의 뭐 업비트 쪽에서는 이제 이메이드와 관련된 불만을 또 공개적으로 또 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주가가 좀 등락을 또 거듭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메이드 쪽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작다면은 한번 걸어볼만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기를, 하지만 비중이 좀 크시다면은 비중 축소 이상은 좀 해주면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안 좋은 쪽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장 초반에는 조금 더 빠졌었는데 3.5% 정도까지 하락했고요. 지금도 30만 원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BH 보겠습니다. BH 현재 주가는 약보합권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론이 약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애플이 협력 업체에다가 중국 쪽에 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와 베트남 쪽을 늘리겠다. 제로 코로나 때문에 애플도 이제는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중국발 이 애플에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약한 흐름인데, 최현주 전문가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애플의 탈중국화, 중국 공장 뭐 어느 정도 뭐 철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의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아이폰 14의 생산 차질, 연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에는 뭐 LG이노텍이라든가 BH, 특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애플 비중이 지금 상당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조금 뭐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당분간은 완만하게 그냥 박스권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결국에는 좀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생산 차질에 대한 악재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한다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한 지지선은 한 28만 원, 29만 원 정도 하다는 그렇게 보고
상단은 한 32만 원, 위아래로 그냥 30만 원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 이런 거 두려워하기보다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해서 또 현지에서 유력 인사들을 만난다라는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요. 왜 중국을 방문할까? 여기에서는 5G라든지 AI,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이나 투자가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게 세간의 시선입니다. 현재 5G 쪽으로는 오이솔루션 3%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고요. 머큐리라든지 RFHIC, KMW 그리고 기가레인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더라고요. 기가레인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얼마 전에 또 신기수 전문가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도 2%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5G 종목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5G 쪽에는 뭐 이제 이런 그 중동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제 또 계속해가지고 이제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반등들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영역이 같이 가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걸로 봐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뭐 기가레인처럼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더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뭐 이제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5G 쪽을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은 실제로 이제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해 가지고 좀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더 좋고요. 요즘에는 5G 쪽에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종목별로 좀 몇 종목이 한정돼 가지고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이 좀 있고 실적 가시성이 있는 뭐 HFR, 또 뭐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뭐 솔리드, 뭐 KMW 뭐 이런 이제 리포트가 좀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5G 쪽은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는 실적이 잡히는구나. 그리고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좀 그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이런 조류 독감이라든지 고병원성 AI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이번에도 비껴가지를 못하는 모습이네요. 각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 AI 발생하면서 이런 종목군들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이라든지 한평군 이쪽에서 계속 AI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오리고기 하는 정다운이 12% 정도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좀 묶어보자면은요. 체시스도 현재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체시스 오늘장 장중한테는 12%나 올랐거든요. 근데 또 빠르게 윗꼬리가 형성되는 종목군이어서 지금은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글벳도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 동안에 계속해서 이쪽은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빠져나올 타이밍인지 최현수 전문가는 어떤 솔루션 주시겠어요? 지금 뭐 조류독감이 뭐 그렇게 저는 심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해서 뭐 어느 정도 음봉이 안 나오고 윗꼬리만 길게 달리지 않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이 약할수록 이런 종목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지금 현재 플러스로 좀 돌았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면은 오히려 후장 가면은 상승 탄력은 좀 약해질 수 있다. 다른 쪽으로 매기가 번질 수 있다. 그동안에 하락한 종목들, 가격 메리트 있었던 종목들로 오히려 매기가 유입되면은 이쪽은 오히려 뭐 시세 탄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매도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원달러 환율도 낙폭이 더 커지고 양쪽 지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2% 정도의 하락이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 종목군들도 상승불이 들어오는 몇몇 종목이 있기는 한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 정도에다가 LNF는 아직 1% 정도 밀리고 있어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종목들이 이제 뭐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수와 관련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매물을 좀 맞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보면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좀 많이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뭔가 좀 가격을 좀 방어하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오히려 이제 2000주 쪽에는 뭐 매기가 좀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2000주 쪽엔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연말 그 랠리 때 2000주 쪽이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셀업체보다는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하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또 이제 뭐 첨보 동화기업 이런 이제 첨가제라든가 뭐 어쨌든 소재 쪽으로 조금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2000주 쪽에는 지금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은 2000주는 지지부진하다 보이고 지지부진할 때 잡아놓으면은 지수 반등 나올 적에 이쪽도 더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모아가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쉬어가는 동안에 지금 연동해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지만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 신규수 전문가 강조해 주시네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체크해 봤는데요. 신규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4시에 있습니다. 지름길 찾지 말고 탄탄대로 올라가자. 어떤 종목이 또 이 탄탄한 길이 돼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유튜브에서 신규수 전문가 공개방송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